농업 홀대에 대한 농도 전남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피폐한 농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여수 만흥동 주민들과 시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광양 출신 고 이경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기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여순 사건을 현장에서 사진으로 담았던 우리나라 대표적 사진작가입니다. 일자리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구직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가을 거지에 기쁨이 넘쳐야 할 지역 농촌에 오히려 농업 홀대에 대한 자조감과 허탈한 한숨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현안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농정은 별다른 대처를 못하면서 전남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수학기에 줄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언급은 짧았습니다. 딱 한마디. 내용과 방향 제시도 없이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을 나열하던 중 농업소득보전법을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쌀은 목표 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적용할 목표 가격을 이미 지난해 결정했어야 했지만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나마 쌀 가격을 지탱해줬던 변동 직불금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쌀 목표 가격과 연계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이렇게 풍지박산난 농심을 달래는 어떤 정책도 없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은 낮은 관세만 내고 국내로 밀려들 것이 뻔하고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지를 포기한 뒤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체 6% 증가하는데 농정 예산은 4% 감소했고 국가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2.98%로 그나마 유지했던 3%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정 부재, 농업 홀대의 시대가 열린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해 LH 측과 개발 업무 협약 파기를 주장하며 허수아비 화형식과 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3명이 119 구조대에 후송되고 일부 공무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대대책위 측은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개발 협약이 파기될 때까지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시청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를 여수시가 매입해서 기상청에 제공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예정지를 70억 원에 매입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반대했던 서완석 시의장은 기상과학관은 국가시설이므로 국가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온 것이라며 정부 예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촉박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한 릴레이 시위 100일차를 맞아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산단 시민대책위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사태와 관련해 진정어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전남도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인 광양 출신 고 이경모 선생 기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예술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다 폭넓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인 고 이경모 선생. 광양 출신의 예술가이자 현대사의 흔적들을 담아낸 시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선생의 작품들은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아픔의 역사인 여순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사진기에 옮긴 작가로 알려져 후세에게 뜻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 당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친구와 이를 바라보는 누이의 통곡을 처절하게 풀어낸 작품은 그날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복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의 굴곡들을 작가의 시선을 넘어 기자의 관점으로 확대해 사진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의 예술가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기념 사업들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문화원으로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양에서만 아직까지도 이경모 선생님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좀 소외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생의 작품들을 토대로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전시관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기념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족들 역시 간직하고 있던 작품들을 선뜻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묻혀있던 작품들이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전에 이제 하실 적이 있었었는데 아버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기를 해왔었고요. 이에 맞춰 광양시가 자료들의 디지털화와 함께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한 수장고 보관을 앞두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가의 재조명 사업이 뒤늦게 추진된 것과 관련해 소극적 행정이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 기념사업 논의가 시작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광주와 나주 등 타 지역에서 가치를 인정해 선제적으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추진할 만한 단체라든지 기반이 없어서 못했지만 하반기에 문화도시 사업단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의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 작가 역시 광양에서 학창시절 보내고 작품의 영감도 얻어냈지만 타 지역에서 이미 문학상과 문학관 등 굵직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 미술관과 예술고 등 문화도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광양시가 소중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강조해 나갈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구직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대학교 중앙분수대 광장입니다. 지역에서 작지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15개사가 구직 청년들에게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 즉석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현장 채용 면접에 임하는 구직 청년들도 절실함과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열심히 배우 탓입니다. 직접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네. 회계 프로그램은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다른 한쪽에서는 구직 청년들에게 정보 지원 사업 정보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도 알려줍니다.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컨설팅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취업할 때 자소서를 제출한다면 더 자신감 있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전남 잡 드림페어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 청년들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도 우수한 중소기업과 그리고 높은 임금과 이런 복지성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안내해드리고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잡 드림페어는 이번 순천대를 시작으로 통신대, 전남대 여수 캠퍼스, 목포대, 목포해양대에서 다음 달까지 잇따라 개최됩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 전남 잡 드림페어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턴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취업하지 못한 지역 청년 100명을 선발해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와 농수산 등 블루 이코노미 6개 분야 기업에서 3개월 과정에 인턴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월 210만 원의 임금과 사업장 4대 보험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인턴 사업은 내년 1월 청년 인턴과 참여 기업을 모집해 3월부터 청년들을 각 기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개설합니다. 도내 505개 공사립 유치원 전체가 참여하는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유아의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와 선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입니다. 2020학년도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회원 가입과 자녀 등록을 진행한 뒤 신입생은 3개 유치원, 재원생은 2개 유치원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이번 주말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 밤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올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 대비해 주 무대인 이순신 광장 외 진두 물량장, 해양공원 등에도 가설 무대를 세우고 사전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지난달 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 내습과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내일이면 법의 노조로 통보된 지 꼭 6년째가 됩니다. 정부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거죠. 네, 정교조 선생님들은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 내려진 조치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째인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서울 고용노동지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상권 보장하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로 통보된 것은 6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한 장짜리 팩스로 통보됐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는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권고를 정교조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34명의 교원이 추가로 해직됐고 전남의 수도 조창익 당시 전남 지부장과 김현진 당시 전남 수석지부장, 정영미 당시 본부 조직실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가시밭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진행형입니다. 대법원의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해고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의문이 들고 실망이 되고 또 그 실망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구나라고 하는 분노로 변화하면서 정교조 전남지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해고자 원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가 나서서 그때 당시 상태를 취소시키고 원 상태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된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교조는 여전히 법의 노조 상태이고 해직 교원들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환경부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도시에서 100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가해 국제 습지도시 네트워크 발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발족으로 세계 각지의 습지도시가 참여해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북한 특수군 침투를 주장한 가짜뉴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리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구글과 유튜브는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18 가짜뉴스 127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 서버를 둔 게시물 9건만 이행됐을 뿐 나머지 118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는 방심위 결정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